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도 레비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뉴스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주 첫 번째 뉴스는 최근 다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뉴스입니다. 인천, 강화, 경기, 김포 지역의 양돈 농장들이 강원 지역 농장들에 잇따른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소식에 감염 확산을 우려하며 긴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ASF는 강원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는데 지난 1월 영월군에서 ASF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사체가 발견된 이후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영월군의 한 양돈 농장이 올해 첫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3개월 만인 이달에는 고성군과 인제군의 양돈 농장 두 곳이 확진 판정을 받고 사육돼지를 살처분했습니다. 실제 강화 김포 양돈 농장들은 2년 전에도 ASF로 인해 큰 피해를 본 이력이 있습니다. 당시 강화에서는 농장 33곳의 돼지 4만 3천여 마리가, 김포에서는 농장 23곳의 돼지 4만 5천여 마리가 살처분되었습니다. 지난해 농장주들은 재입식을 추진했지만 각 농장에 대한 ASF 안전성 검사가 지연되면서 재입식 허가도 지연되었습니다. 올해 2월, 3월에 되어서야 재입식을 시작했는데 돼지를 시장에 내놓기까지 1년가량의 사육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생각하면 현재도 수익 없이 농장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한편 강화 지역에서 현재 운영 중인 양돈 농장은 모두 9곳으로 돼지 1,95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9년 사육돼지 머릿수의 4% 수준이라고 합니다. 김포 지역 농장은 모두 8곳으로 사육돼지는 2019년의 10% 수준인 4,500여 마리로 집계되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테마는 2019년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당시 휴전선 부근에서 죽은 멧돼지로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당시 국내에서 발병 확인, 아프리카 돼지열병 첫 진단, 이런 뉴스가 등장할 때 관련 테마들이 형성되면서 크게 시세를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2020년에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슈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관련주들이 상승하긴 했지만 2019년만큼 높은 주가 상승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과거 아프리카 돼지열병 테마의 상승을 보고 이번에도 상승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테마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시장은 늘 새로운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2번이나 시세가 나온 테마는 시장에서 식상하게 받아들여지며 시간이 지날수록 테마의 상승 여력이 떨어집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주식 투자를 시작한 분들이 많으니 그 당시를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차 팬데믹 당시 원격 의료, 음압병실 등으로 시세가 나왔던 종목들이 3차 팬데믹에서는 크게 시세가 나오지 않았던 것이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테마로 엮이는 종목들 중 실제 수혜를 받는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발생으로 어느 업체들이 수혜를 입어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한 테마성 상승은 주의해야 합니다. 돼지열병 백신 관련주들이 실적이 좋아질 수 없는 이유는 바이러스 종류가 많고 인간 백신보다 동물 백신의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백신 개발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사료 관련주들의 경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분지물을 통한 전파와 오염된 차량, 사료, 도구로 인한 간접 전파가 되지만 사료를 바꾼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혜가 될 수 없습니다. 닭고기, 수산물 관련주는 돼지고기의 대체재 관점에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지만 닭고기 수산물 회사 자체의 성장성과 펀더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수혜를 받더라도 눈에 보이는 실적의 개선을 보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및 국외의 중심 테마로 자리 잡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돈은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는 곳으로 쏠리기 마련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ASF보다 핫한 테마가 많기 때문에 자금이 흘러 들어올 만큼 매력적인 이슈가 아니므로 상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음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주가가 상승했던 종목들입니다. 먼저 체시스입니다. 체시스는 과거 2019년, 2020년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주가가 상승했으나 이제는 더 이상 주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슈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글벳 또한 2019년, 2020년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로 상승을 했으며 체시스와 동일하게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슈에 탄력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LG 디스플레이에서 중소형 OLED 시설에 투자했다는 기사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중소형 OLED 시설 투자에 3조 3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17일에 공시했습니다.
이는 지난 13일에 열린 이사회에서 결의했으며 투자 금액은 자기 자본 대비 25.91%입니다. 회사 측은 투자 목적에 대해 중소형 올레드 시장 대응을 위한 생산 능력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으며 투자 기간은 3년으로 2020년 8월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번 투자 결정은 LG 디스플레이가 TV 전용인 대형 올레드 외에 모바일 중심의 중소형 플라스틱 올레드 시장에서 경쟁력 확대를 위한 투자에 시동을 건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LG 디스플레이는 이번에 투자를 확정지었고 삼성 디스플레이 또한 OLED 라인에 대한 투자를 연말에 가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OLED 설비 주식들이 하반기에도 주도 섹터로 떠오를 수 있는 유력한 후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OLED 관련주들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투자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나 삼성에서 공장을 증설할 경우 수혜는 어떤 회사들이 받게 될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일단 공장 증설 단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증설할 공장의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이후 착공을 시작하고 건물이 완공되면 전공정, 후공정 장비들을 매입하여 공장의 빈자리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공장 가동에 앞서 매입한 장비들이 문제는 없는지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수율에 따라서 장비를 교체하기도 합니다. 장비 확보가 끝났다면 OLED 생산에 필요한 소재들을 매입합니다. 이때 실질적인 수혜 순서는 장비 회사가 먼저 받게 되고 소재 회사가 이후에 받게 되는데요. 장비 회사의 실적은 투자 사이클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장비 회사들은 한철 장사하는 회사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소재 회사들은 꾸준한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 사이클과 상관없이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전공정, 후공정 밸류체인에 속한 회사들입니다. OLED와 관련된 기업들을 선택할 때 고려할 점은 반도체업이나 다른 본업을 통해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확보하면서 OLED 증설에 추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OLED만 의존하는 종목은 실적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OLED 후공정 밸류체인에 속하는 업체들입니다. 밸류체인에 소재 회사들이 나와 있지 않은데 소재 회사들 중에서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납품하는 회사들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뉴스는 폐배터리 관련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공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은 광산을 개발하고 채굴하는 데 5년 이상이 소요되어 공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석유보다 생산량을 늘리기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콩고 민주공화국, 호주, 칠레 등 한정된 지역에서만 채굴이 가능하며 채굴 과정에서 탄소가 많이 발생해 환경오염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시 채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도시 채굴은 효율성 면에서 앞선다는 것이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다만 폐배터리 산업은 아직 기술적 장벽에 부딪히고 있는데요. 폐배터리를 분해해서 원자재를 추출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은 해결 과제로 손꼽힙니다. 또한 아직 배터리 시장이 크지 않아 소규모 업체들은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고 합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글로벌 배터리 시장 규모는 2019년 15억 달러에서 2030년 181억 달러 수준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기업들도 폐배터리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로 보여드린 업체들 외에도 현재 완성차와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폐배터리 시장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고 현대, 기아차, 테슬라, 폭스바겐 등 글로벌 자동차 업체와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등 배터리 셀 업체들이 배터리 재활용 및 재사용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성장이 담보된 폐배터리 사업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배터리 수명이 끝난 폐배터리가 많이 생겨야 도시 채굴을 시작할 텐데 전기차 산업이 이제 개화 단계임을 고려할 때 폐배터리 시장에서 수익이 발생하기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레베뉴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